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하학원의 296페이지 4월 임수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4월은 화토가 왕성해지는 계절이지만 아직은 승화되지 못한 때이니 수기가 과하다 하면 흉하다. 4월에는 병화와 무토, 경금이 암장되어 있으니 병화가 있으면 편제격이고 무토가 있으면 평광격이 되는데 경금이 있다고 해서 편인격은 아니다. 다만 사신합이나 사유합이 되고 병화가 없으면 경금이 유력해지므로 편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화가 있으면 사유합과 사신합은 유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경금은 진토의 양지보다 사화의 생지가 더 허약한 것과 같다. 4월에 임신일주로 경자씨를 만났다면 왕성한 경금과 임수가 되므로 이때는 무토의 제방과 병화의 난조 생토가 있고 묘목이 있어야 길하다. 혹은 정화가 있어도 길하지만 연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정화는 조상의 재물에 해당하며 당주가 유산상속을 받게 됨을 상징한다. 그러나 일시간의 정화는 탐합 기반이 되므로 좋은 작용이 아니다. 임수가 신약할 때는 합이 되면 단명하기 쉽고 수기가 왕성할 때 합이 되면 정화에 해당하는 육친이 단명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처성의 영혼이 떠나지 않고 당주 곁에 머물며 매사 참견을 하고 재혼이라도 할라치면 방해를 하여 결혼을 못하게 한다. 심지어는 재혼녀와 잠자리를 지켜보거나 무섬증을 유발시켜 재혼녀가 혼비백산하여 출행랑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천도제가 필수이다. 특히 상대방 배성이 흉사한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천도제를 지내고 난 후에야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고 난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정사월에 정임합은 반갑지 않다. 처성이 음착 고울한 쌀로 과부가 되거나 호라비살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며 특히 인사신 사명이 된다면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다. 4월에 임신 일주가 된다면 천합지합이 되는데 형파살이 발생하는 임목운에 부부 이별하기 쉽다. 을사월에 임수일간이라면 간목보다는 부족하지만 화려한 을목으로 힘과 능력이 있으며 목생화도 잘하고 소토도 잘하며 첨호와의 덕도 있게 된다. 기사월이라면 청귀자한 기토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임수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토가 있으면 무시를 당하지만 무토가 없으면 처성에 극진한 보살핌으로 특출하지는 않아도 해됨이 없는 자식이다. 신사월은 극히 허약한 모친으로 신유축진 중에 한 글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병옷이나 정시를 만나면 모친이 단명하게 된다. 계사월은 형제 동료의 덕이 길하며 계수도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는다. 열기가 늘어나고 화토가 왕성해지므로 계수의 온도 조절과 경금이 있어야 길하다. 4월은 임수의 절지로 허약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금에 절처 본생이 있어야 귀명이 된다. 만약 신약한데도 무토가 수기의 흐름을 막으면 경금으로 설계하거나 간목으로 소토하고 해자 중 한 글자가 있어야 행복 인생이 된다. 이민, 이모, 이임술 일주가 된다면 화토를 왕성하게 하여 수기를 막으니 이임술은 극히 무력해지며 시주의 도움까지 없다면 흉하게 된다. 임수와 신금이 있으면 길하므로 임신일에 태어난 사신합수로 재성을 끌어당기는 것도 무난하며 임자일주로 수화기제를 이루는 것도 길하다. 임진일은 화기의 팽창을 막아주니 경자씨를 만나면 의사, 변호사,
검경, 마약 수사관 등 어떠한 일을 해도 발복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불미함도 있어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일도 많다. 그리고 화토왕성하다 해도 간목이 없으면 크게 현달하지 못한다. 자, 4월 임수의 명식을 하나 보시자고요. 개축년 정사월, 임신일주가 임시를 만났다. 참 사주가 탁하죠, 구성이. 임수일간이 정화를 만나서 정임합에 사신형파사를 발생시켰고 인신충을 해서 인사신 사명으로 완전히 문제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비급이 과다한 상태로 이 정화를 군급쟁제를 시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오리지널 인사신 사명인데 인사신 사명 역시도 상당히 자기의 밥그릇이 해당되는 인중 간목을 자기 일지에서 충으로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이러한 상태. 이것이 흉하다. 다만 이 시간에 시천간 임수가 그래도 축토의 통구를 하고 신금의 통구를 해서 금설생목 해주기 때문에 이 시간 임수는 매우 반갑다 그래요. 그러나 월간 계수는 개축 백호로 와서 이 정화를 정계칠살로 불을 끄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또한 이 사화가 문제가 많다 그래요. 사축 합으로 유금을 불러 오려고 하고 사신형 합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보경제가 있는 그러한 형상과도 같다. 사신 합수에서 이보경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러한 명식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이유는 또한 왜 그러냐면 이 사화가 사유축으로 유금이 숨어 있고 유중신금과 축중신금이 있고 이 신중경금과 사중경금이 또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 다단한 집안이다. 집안 자체가 이미 조상의 유전 인자에서부터 천충지합 또 그 다음에 일시지 인신충.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여명사주로서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복잡다단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정임 한 목을 갖다 해서 음란지합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 연간 계수는 정계칠살로 또 그 불을 꺼버리고 있다. 그래서 합도 못하게 하고 이러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남편 덕이 최하이다. 이 사주가. 남편 덕이 숫자 없다 그래요. 남편 덕도 없고 또한 남편 덕은 사중 무토와 축중 기토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요. 축중 기토가 이 축토가 토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남편이 돼야 되는데 그 남편의 질은 기임탁수로 남편의 덕이 전혀 바라볼 수가 없다. 사중 무토는 요 계수를 바라보고 있지 자기를 바라보고 임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독도, 조상의 독도, 자식 독도 모두 완전 고아 아닌 고아와 같은 그러한 상태이다. 바지 입고 남자처럼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깨를 겨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쁘게 살아가는 명식이지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얌전하게 살아가는 명식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4월은 화토의 기운은 왕성해지고 금수는 허약해지며 임수의 절지임으로 신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사주는 인신충으로 화기를 생하는 임목을 제압하였고 축토는 화기를 설계하여 금수기를 강화시키며 비급 과다하니 군급 쟁제격으로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많은 삼형살의 명식이다. 월일주 천합지합으로 재물을 당주에게 당겨오는 형상인데 시주가 상충을 만들어 사신합을 풀게 하고 계수가 정화를 극하여 정입합을 풀게 하며 정화를 겁탈함으로 부부 형제 동료덕이 없어서 고아 아닌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다. 특히 임신일주는 대패살이 형성되어 형제덕이 없고 믿는 도끼 발등 찍혀 폐제당한다는 암시가 발생하므로 일찍 타양객지로 떠나는 것이 좋겠다.
희귀신을 떠나서 식신이 파극을 당하면 신병신액 단명살로 작용하고 자식신상 이변수가 발생하며 여명의 경우 호색 음란해지는 경우로 작용한다. 겁재는 시아버지이며 남편의 첩, 형제 자매가 되는데 겁재가 재난풍파를 일으키고 부부 해로를 못하게 하는 격이니 인생에서 시아버지나 형제로 인한 손재를 당해보며 당주의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믿었던 형제, 동료들로 인해서 돈을 빌려가고 못 받는 돈이 되며 배신하고 배신을 당한다. 축중기토는 연간계수의 남편이고 사중무토가 당주의 남편이지만 사화는 정화의 육신이며 정임합을 함으로 정화가 남편이 된다. 당주를 만나 천합지형이며 이민을 만나 또 천합지형이니 이러한 경우 호색 작접하는 남편이며 색정으로 인해서 형사건이 발생하고 당주 역시 색정으로 법정 출두, 형사건이 발생하게 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득자 이후 금국이나 수국 또는 삼행살이 동하는 운에 재난풍파와 부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명의 삼형살의 명식은 남명보다 더 흉하여 지기 싫어하고 강한 기질과 고집이 드세며 한 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으려는 냉정함이 숨어 있다. 강자에게는 아부하며 약자 위에 군림하려 드는 성격의 효신살과 홍염살이 동함으로 부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이 삼형살에서 강자에게 아부하며 약자에게 군림하게 드는 이 부분, 상대방이 옆에 있을 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아부를 하다가 뒤돌아서서 가면은 막 다른 사람한테는 욕을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아주 비열한 그 특정. 상대방이 미우면 밉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상대방한테 아부해서 히히히거리면서 살살거리고 다른 데 가서는 그 상대방을 헐뜯고 욕하고 아주 못된 그 심리가 숨어 있더라 그래요. 인사신 삼형살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아우 저 사람 괜찮다, 사람 좋다 요렇게 보이는데 뒤돌아서서는 이 상대방을 안 보려고 그러고 한번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고 히히 대면서 아부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배신을 또 하고 그러게 하겠죠. 그래서 인사신 삼형살은 조금 상당히 많이 성격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요. 특히 이러한 식으로 일지효신살에 이렇게 해서 삼형살이 되면 더 흉하다 이것은. 임수가 홍염제에서 투출하여 음란제압이 되었고 형충살에 호색하는 성질이 강화되어 가문의 망신살을 불려오고 폐제하게 한다. 시주가 형충을 만드니 자식까지 신통치 않으며 제복의 원신이 깨어짐으로 단명수로 작용한다. 신대우는 사신합이 이루어지니 결혼했으나 형합이 풀리면서 삼형살이 발생하여 부부 이별이 되는 극비운이다. 30세 이모년 탕화살에 추고 기문이 동하여 세 개의 임수가 정화를 놓고 쟁제를 하며 음란지압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데 정화 남편 역시 사순합세 임수가 투출하니 서로 간에 부부 맞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유대운 역시 근국을 이루며 신유대운에 근국을 이루니 극비운이 되어 돈에 쪼들리고 부부 인연에 변함이 있게 되는데 32세 갑신년 삼형살이 발동되어서 부부 이별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부 이별하고도 이혼 유자료도 단 한 푼도 못 받았다. 서로 간에 그냥 몸만 헤어졌다. 부부 간에 똑같이 그 맞바람 피우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고 이게 이러한 삼형살을 가진 특히 이 일지 임신 일주로서 이처럼 삼형살이 되면 어떠한 구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그래요. 이게 수시로 법정 구설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뭐 병인 일주에 인신충이 당했다 이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뭐 병신 일주로 인신충을 하고 삼형살이 발동했다 근데 부부 해로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부분이. 그리고 특히 요 임수일간에 임목은
신강신약을 떠나서 희신과 귀신을 떠나서 이 인목, 식신, 나의 밥그릇을 깨버리면 내 일지가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래요. 애초에 처음부터 궁합을 봐서 이러한 여자들은 안 만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병인년 계사월. 이 계수는 인목을 생하고 인목은 병화를 생하고 이 4월에 태양이 드디어 화창한 그러한 상태이다. 그리고 당주 자신은 임자일주가 경자시를 만났다. 너무 비겁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사중경금으로 투출을 해서 반갑고 경금이 경자로 와서 생수를 하지만 이 경금은 죽어버렸다 그래요. 자기 앉은 자리 자수에 사심 발동이 되어서 이미 죽어 있는 경금과 같다. 그러면 가방끈이 짧아진다. 경금은 나의 의식주 성분으로 내가 공부하는 성분인데 이 공부하는 성분이 비겁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임자 일주에서 인목이 요 바로 옆에 붙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거리가 너무나 멀고 이것은 거리가 멀고 이 인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군급쟁제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계수가 자기 사 중에서 병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 병화는 내 것의 재물이라고 병화와 계수는 일평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접해 있으면서 흑운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형제 동료들의 덕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여자는 임자 양인으로 와서 두 개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부의 해로를 못한다. 이 배성인 자수가 또 있고 또 다른 남편이 있는 것과 같아서 부부 해로를 할 수가 없다. 이 사주에서 한 남편 사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현재 많이 있다 그래요. 하나의 남편은 사별을 하고 전혀 덕이 없다. 이 개수는 시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이 시아버지의 덕이 눈 씻고 찾아도 없다 그래요. 이 시아버지는 이 병화 재물을 탐한다. 이 여자 사주에서 사중무토가 남편이 되는데 사중무토는 계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요 자중계수 또 다른 계수 요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군 작첩을 하고 이 남편의 무토 남편의 아버지인 계수가 투출이 되어서 겁재가 지인 양인으로 형성이 되어서 지고는 못 사는 성질로 이 양인을 합사를 해주는 기운도 없고 또한 이 인목이 붙어 있어서 설기 생화를 하는 이 인목도 거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막히고 끊어짐이 매우 많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눈에 보기에는 화려한 병화재물로 큰 재물 같지만 이 병화재물은 개수가 겁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제 동료 독도 없고 가방끈은 짧으면서 머리가 좋고 상당히 유능할 것 같으면서도 여자가 임자 양인으로 쌍칼 양인으로 태어났으니 답답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요. 신강명식으로 식신생제를 하고 있으며 병화가 등령하고 임목자하고 있으므로 재물그릇이 큰 귀부인격으로 보이는 명식이다. 그러나 흑운 차이를 당하는 병화이고 연주공망에 자수와 격하고 있으므로 수계유통이 막혀있다. 일시지 쌍칼 양인으로 치마만 입었을 뿐 여성의 아기자기한 애교와는 거리가 멀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솔선수범해 나가는 생활력, 독립심은 강하지만 운명의 기복이 심하고 부부 사이도 좋지 않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 기질로서 어떠한 장벽을 만나도 극복하려는 힘이 강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이 장애를 극복한다. 그러므로 포용력은 떨어지지만 설득력이 강하여 물류 유통의 수완이 남다르지만 자존심이 강한 것이 흔이다. 이임계수의 기질은 목기로부터 출발하여 마지막 수기까지 온 상태로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려 하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하고자 한다. 지혜와 재능이 가득하고 능동적이며 의욕적일 뿐만 아니라 정복력도 강해서 마음 가는 일이 있으면 모두 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직업과 주거 변동이 대체적으로 많고 금전적인 풍파를 많이 겪는 편이다. 물이라는 성들이 한 군데 머물게 되면 묶어둔 말과 같아서
우울증이 나타나고 광폭한 성격으로 변한다. 숙이 왕성하면 자유분방함을 상징하므로 흑백이 뚜렷한 것은 좋으나 여명의 사주가 쌍칼 양인이면서 유통되지 않으면 육친의 덕과 인덕이 불미하여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가는데, 요즘 시대에 바지 입고 활동하는 여자는 길한 바 있으나 전업주부는 흉하여 부부 이별수로 작용한다. 사주에서 평두살이 4글자 이상이면 종교인 살로 변하여 몸의 흉터, 수술, 부상, 교통해구로 작용하며 심하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다치지 않으면 혈족이 다치게 된다. 당주는 5개의 글자가 평두살이므로 어빈살로 작용하여 부부정이 멀어지고 종교나 역술에 심취하며 그와 같은 길로 가기도 한다. 당주의 경우 가정살림은 불미하지만 활동적인 일에는 적합하므로 무관성 직업이나 종교인이 길하다. 군인, 검찰, 법관, 정치인, 종교인, 의사, 약사, 교도관, 마약 수사관 등이 좋으며, 만약 사업을 한다면 무역, 관광, 식품업, 여관, 숙박업, 해운, 수산업 등이 길하다. 계수는 당주의 재물을 약탈해 가는 자이므로 귀신에 해당이 되는 흉신악살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몇 번은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배신을 당해본다. 병화는 부친으로 공망이 되었으며 인사 형살에 쟁제당하여 단명을 상징하는데, 임진대운 8세 임신년 수국과 인사신 삼형살에 사별하게 되었다. 그 후 모친 경금은 월지 사중병화에 재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사중무토인데 이런 사주 중에 남편과 여동생이 눈맞아 집 나가는 경우도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중무토 남편이 너무나 많은 비겁을 보고 있는데, 이 개수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 그래요. 특히 사중무토가 이 개수가 개사로 왔기 때문에 사중무토 남편이 개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 개수가 지금 사화를 데리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 이 임수의 형제인 개수가 언니도 될 수 있고 또는 동생도 될 수 있다 그래요. 그것에 눈 맞아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형제로부터 빨리 떠나야 된다, 이 임수는.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남편의 정이 계수로 향함으로 작첩하거나 정없이 살게 되는데, 기축대운 39세 갑진년 사망했다. 인중간목은 딸인데 무자대운 55세 경신년 삼형살과 신자 합수하는 대세운에 물에 빠져 사망했다. 또한 이 딸도 죽고 이 남편은 39세 갑진년 사망했다 그래요. 이렇게 39세, 이 기축대운 39세 갑진년에 사망하게 된 그 원인은 뭘까요? 한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판단을 좀 해보셔요. 다시. 남편의 정이 계수를 향함으로 작첩하거나 정없이 살게 되는데, 이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작첩하고 무슨 형제간에 도망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기축대운 39세 갑진년 사망했다. 이 이유가 있다 이거 여기에. 이 남편이 기축대운 39세 갑진년 사망한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이것을 갖다 알아야 된다 그래요. 이거 그냥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려고 할 일 없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이 이유가 있어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은 왜 39세 갑진년 기축대운에 사망했는지 이 이유를 밝혀라,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찾아라. 또 인중간목은 딸인데 무자대운 55세 경진년 삼형살과 신자 합수하는 대세운에 물에 빠져 사망이 됐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밝혀라, 항상. 그래야 공부가 된다 그래요. 당주는 연주에서 만들어 놓은 제물로 어느 정도 제복은 누리고 살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허전하였고 허하여 오로지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낙으로 살다가 병술대운 73세 무인년 병화용신이 임묘하는 대운에 입태월 갑신을 천국지충함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